우리가 매번 흔들리는 이유는 삶의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철학을 마음에 들이는 순간 인생은 한결 다정해진다. 옛날부터 철학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살피는 방법이었다. 충분한 것을 충분하다고 여기는 방법. 불만에 관하여. 인간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이다. 자크라캉. 몇 년 전 나는 무려 39번을 연이어서 거절당했다. 내가 제출한 지원서 중 어떤 것도 다음 단계인 면접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여러 기업의 정규직 혹은 시간제 직원으로 일하려고 노력했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물거품이 되었다. 강사든 택배 배달원이든 상관없이 어떤 직종에 지원하든 퇴짜를 맞았다. 내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는 일이었음에도 내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드디어 어떤 일을 하든 만족할 수 있는 순간이 왔구나. 마침내 어느 날 나는 내가 받은 직업 교육에 딱 맞는 동시에 늘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됐다. 중학교에 철학 교사가 된 것이다. 게다가 그 이후 여러 조직과 단체에서 워크숍과 강연을 진행했다. 얼마 안 돼 철학자로서 여러 행사와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고 시민들의 박물관 관람을 안내할 수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꿈에서조차 감히 바라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런데 늘 원하던 일을 하게 됐음에도 마음속에 불안이 싹 텄다. 꿈만 같던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됐다. 더 많은 강연, 더 높은 유명세, 더 큰 무대 등등.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즐기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원하느라 바빴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것들을 갈망하느라 불만은 깊어만 갔다. 에피쿠로스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잠언을 남겼다. 충분한 것을 너무 적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다. 에피쿠로스의 철학학교는 아테네에 있는 그의 집 정원이었다. 이 정원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길거리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두고 많은 이들이 제멋대로 떠들어댔다. 소문의 근원지였던 이곳은 현관 문패에 쓰인 글귀 때문에 더 큰 억측을 불러일으켰다. 낯선이여, 여기 머무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욕망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사람들은 그 안에 모인 이들이 고삐가 풀린 것처럼 연회를 열고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에피쿠로스는 이런 소문에 반박했다. 그는 만족과 욕망이 다른 어떤 것보다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틀림없지만 육체적 욕망만 충족시켜서는 아타락시아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간은 신체적 고통과 영혼의 불안을 전부 털어내야 비로소 가장 높은 쾌락에 도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충분한 것을 충분하다고 여기는 법을 배워야만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에피쿠로스는 학생들에게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욕망을 3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자연스러우며 반드시 필요한 욕망. 둘째, 자연스러우나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욕망. 셋째, 자연스럽지 않으며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 앞서 우리는 분노의 이면에 숨은 욕망을 발견하는 편이 좋다고 배웠다.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모든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의 조언에 따르면 우리는 첫 번째 욕망, 자연스러우며 반드시 필요한 욕망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욕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자연스러우며 반드시 필요한 욕망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품고 있던 동시에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욕망이다. 배고픔이나 목마름, 추위, 고통, 외로움과 같은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먹고 마시고 추위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친구를 사귈 필요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욕망이 충족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장 높은 욕망 상태, 다시 말해 가장 높은 쾌락의 상태인 아타락시아를 경험한 셈이다. 욕망의 두 번째 종류, 즉 자연스러우나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욕망은 인간만의 전형적인 욕망이다. 이것은 살아가면서 불필요하게 커진다. 이 욕망 때문에 우리는 꼭 필요한 것들을 즐기지 못한다. 이미 가졌음에도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늦은 밤에 소파에 앉아있는데 왠지 출출하다. 이때 간식을 먹는 것은 자연스럽고 반드시 필요한 욕망이다. 그러나 혼자서 감자칩 한 봉지를 전부 먹을 필요는 없다. 어떤 욕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에피쿠로스가 학생들을 위해 고안해낸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면 된다.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르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욕망은 불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신발을 신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꼭 필요한 욕망이다. 그래야 발바닥의 고통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신발이 4켤레나 있다면 5번째 신발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 즉, 5번째 신발을 사고 싶다는 욕망은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자연스러우나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욕망이다. 이런 욕망은 우리가 그것에 굴복할수록 더욱 강력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5번째 신발을 구입하고 나서 얼마 안 돼 또 다른 신발이 눈에 들어올 테니 말이다. 충분한 것을 충분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즐기는 법을 모르며 점차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음식이나 신발뿐만 아니라 우정 같은 것에도 해당한다. 보다 많은 친구를 사귀는 데 집중하다 보면 이미 친한 친구들과의 우정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법을 잊는다. 에피쿠로스는 이미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눈을 돌리는 태도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그가 학생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에피쿠로스는 학생들에게 하루의 매 순간에 경탄하라고 가르쳤다. 그의 제자인 호라티우스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그대에게 밝아오는 모든 새로운 날을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라. 그대는 예기치 않은 모든 시간을 행복과 경탄에 차 바라보게 될 것이며 주어진 시간을 마치 대단한 행운인 양 받아들일 것이다. 서관시. 세 번째 욕망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이다. 즉,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필요하지도 않고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도 아니다. 지위나 권력, 부를 쫓는 욕망을 생각해보라. 쇼펜하우어는 에피쿠로스를 따라 이런 욕망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했다. 불안 바닷물과 같다. 더 많이 마실수록 더 목마르다. 인생론.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사람이 부나 지위 같은 불필요한 것을 즐기는 건 문제가 아니다. 어떤 욕망도 그것 자체가 악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처음으로 욕망이 충족된 그 이후의 욕망이다. 그 이후의 욕망은 절대 충족되지 않는다. 욕망이 충족됐을 때의 희열을 맛보면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바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불만이 싹튼다. 바로 이 감정이 내가 마침내 오랫동안 바라던 일을 시작하고 나서 느낀 것이다. 이런 욕망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의미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우리는 커리어를 쌓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저녁과 주말을 일에 빠져서 가족, 연인, 친구 등과의 관계를 망치는가. 우리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을 추구하느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등한시한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만족할 줄 모르게 만들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욕망에 빠지는 걸까?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우리가 불가피한 것들 때문에 느끼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사랑받지 못하거나 외롭거나 불안할 때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순간 우리는 욕망에 스스로를 내맡긴다.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조금이나마 채우고자 다른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몰두하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이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욕망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적의 기묘한 영화 강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은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영화 또한 우리의 욕망을 일깨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인간의 욕망이란 자발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만 욕망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여러분에게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주장은 모든 문화권에서 통용된다. 가장 명확한 예시가 바로 유행이다.
스키니진처럼 특정한 바지 모양이 갑자기 힙한 것이 되면 그제야 사람들은 그것에 눈길을 돌린다. 처음에는 흉할 정도로 이상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후에는 스스로 그 바지를 입기 시작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다녔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우리의 욕망이 정말로 학습된 것이라면, 그리고 욕망이 불만의 원천이라면 욕망을 관리하는 방법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결코 손해볼 일은 아니다. 욕망 관리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불만 예방하기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욕망을 더 강력하게 의식함으로써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이 어디서 어떻게 일깨워지는지를 적시에 인식하면 불만을 예방할 수 있다. 욕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더 날카롭게 꿰뚫어 볼수록 우리는 자연스럽지 않으며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어쩌면 오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친구와 비슷한 집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생길지도 모른다. 혹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토크쇼 진행자나 게스트를 보고 그 사람처럼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는 욕망을 느낄 수도 있다. 또는 친구나 직장 동료가 구입했거나 언급하는 물건을 보거나 듣고 관심이 생길지도 모른다. 직장 동료가 정년보다 이른 나이에 은퇴한다고 말하면 당신 또한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님에도 나는 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저절로 생겨나는 욕망을 막을 순 없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할수록 우리는 저항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욕망을 의식해야 그것에 자신의 시간, 힘, 주의력을 쏟아도 아깝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다. 욕망 관리를 위해 두 번째로 연습해야 할 것은 불만 해소하기다. 불만이 생기면 사람은 그 순간 자신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불만은 결핍이 아니라 욕망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의 상황이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어떤 욕망 때문인지 파악한다면 유연하게 대처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이 욕망이 채워진다면 나는 더 즐거워질까?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까? 아마도 당신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아니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질문을 던져 불만을 키우는 욕망을 공격한다면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일이 쉬워진다. 물론 욕망 관리를 연습한다고 해서 모든 불만을 예방하거나 해소할 순 없다. 하지만 욕망 관리 연습은 우리에게 욕망이라는 감정을 다룰 새로운 방법을 알려준다. 에피쿠로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욕망하느라 내가 가진 것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미 내가 가진 것이 한때는 내가 추구했던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라메르트 캄퍼이스 저자의 철학이 삶을 위로할 때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미니멀리즘을 많이 시작하게 한 책,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 저자 사사키 우미오 씨도 지금 싫지만 잘 생각해보면 다 우리가 원해서 가지게 된 것들이잖아요. 뭐 직업이든 뭐 물건이든. 나에게 없는 것을 욕망하느라 내가 가진 것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좀 슬픈 점은 어떤 것에도 권태를 느끼잖아요. 정말 감사한 것들, 고마운 사람들, 내 삶을 또 이렇게 바꿔주는 고마운 가전제품들, 뭐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또 그런 와중에 누가 뭘 가졌다, 그러니까 뭘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 거에 부러워하게 되고, 지금 내가 가진 게 충분한데도 갑자기 기준이 그리로 변경이 돼가지고 난 지금 덜 가졌어,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사실 덜 가진 게 아닌데 난 지금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충분해지기 시작한 게 꽤 됐는데, 욕망이라는 게 바닷물과 같다는 게 정말 적절한 비유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마실수록 순간적으로는 뭔가 액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가 뭔가를 마시고 있다 이런 느낌은 들겠지만 사실 더 목이 마르게 되잖아요. 가끔 참 맹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욕망이겠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순간은 있겠죠. 근데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적당함을 찾는 거, 나에게 적당한 건 어떤 걸까? 그걸 항상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1분이라도 잠깐 시간을 내서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해준 것들, 사람들,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힘든 삶이 그나마 좀 살만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굉장히 들고요.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